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흐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00에서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뭐 한 걸음, 두 걸음 좀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시부터 봐주시고요.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시장에 이슈가 없는 게 좀 문제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슈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정도 외에는 없죠. 그리고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었고 그때마다 뭐 백신 개발하네 해가지고 주가 다 끌어올린 게 미국 시장이었죠. 그런데 미국 시장이 백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좀 나와가지고 임상 3상 가면서 백신들이 지금 임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때까지 백신을 끌어올렸던 주식 빼야죠. 근데 안 빼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재정 정책인데 이거는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 나왔던 부분이 시장에서 현실로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선이 11월 3일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의 반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대선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아마 시간을 상당히 끌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민주당에서 제시한 금액이 공화당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커버리는 바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그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이 찬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부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문희신하고 낸시 펠로시하고 뭐 계속 협의 중이다. 근데 협상안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 부양을 할 거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사용했던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부양을 한다 할지라도 믿기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는 믿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정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재료가 이게 하나인 상태에서의 기술적 분석상을 한번 보면 지금 다우 주봉 차트는 쌍봉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오죠. 현재 위치는 후행 스팬, 그러니까 후행 스팬으로는 거의 쌍봉을 벌써 쳤고요. 캔들 상황으로는 거의 같죠. 요 캔들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모습이 달라서 고점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후행 스팬은 종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봉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은 미국은 쌍봉이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쌍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시장 미국이 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더 가는 걸 바라기는 어렵죠.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돼서 밀리면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10월 달에 조정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가 진짜 여론에 의해서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선에 실패해가지고 불복선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시장 패닉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위치에서 더 갈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하방 압력은 거세질 수밖에 없죠.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남아있는 게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 해결돼도 원체 많이 뭐 사골 우리듯이 재료를 우렸기 때문에 그 재료가 루머에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재료의 소진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차트는 똑같아요. 예전에 그어놓은 차트죠. 그어놓은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꼭지점이 여기였고 그 연장선에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정확하게 잡히죠.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역시 추세의 그 고점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깊게 줬다 다시 올렸지만 다시 쌍봉의 모습을 마련하고 있다. 쌍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쌍봉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캔들로 고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스닥 지수나 과거 요 지점에서 나스닥 지수는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으로도 어쩌면 쌍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새로운 재료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더 간다는 걸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수일 수 있다. 결국 뭐 주가가 빠지면 저점 매수하라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고점 매도를 분할 매도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금통위가 있었죠. 예, 금통위에서 그 금리 동결을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양적 완화 시기상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0.5%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0.5bp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추가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국 다음에 할 거는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을 열어놓고 그 금통위를 마무리했으면 시장이 좀 활활 타오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결국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꼭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왜 시장에 도움을 안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국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표현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뺀 이유가 아니냐. 왜냐하면 시장은 어떤 것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실잖아요. 미국도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죠?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시기상조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뉘앙스를 한번 뿌려줬으면 어저께 우리나라 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 얘기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 있는 재료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다. 아시겠지만 요즘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달러가 1140원대에서 50원 오니까 시장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원달러가 1140원, 1160원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면서 국내 시장을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이상한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나마 환율이 1160원, 70원, 1200원대에서 버텼기 때문에 지금 경상수지가 버티고 있고 일부 기업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내려와요? 그러면은 경상수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사도 시장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요. 외국인이 그러면 1140원, 1150원에 진짜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자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지수가 지난번 화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는데 1400포인트부터 계속 팔았어요. 근데 사실 1400포인트 파지를 않았어요. 그 전부터 팔았어요. 그 전부터 팔았고 3월 19일 날 1400부터 지금까지 2400까지 팔은 외국인이 한 달러 찔끔 내려왔다고 2400에서 주식에서 하나요? 종목별로 올라간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리스크 감안 안 합니다. 절대. 제가 볼 때는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이 착시현상을 과거 데이터로 봐서 이럴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비트랩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140원에서 괜찮은데?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산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 제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살 이유가 없죠. 고점에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렇다면 향후에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3천이나 4천이 보장됐을 때만 가능한데 그 재료가 뭐가 있냐는 거죠. 아시겠지만 요즘 고객유통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큰 이슈가 3가지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이슈가 아이포 관련한 3개가 있었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빅히트 마지막 거. 근데 오늘 빅히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한가 못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끝물장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가진 상황인데 원달러 하나 보고 외국인이 들어올 거 생각해서 저점 매수를 분할 매수를 주장한다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 그 미국 시장 쌍봉이지만 우리나라는 쓰리봉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외봉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 안 한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쌍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쓰리봉이 됐다면 이거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시기 좋겠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조금 밀리고 있죠. 삼성전자가 돌파하기 힘든 자리인데 기술적으로 잠깐 본다면 제가 만들었던 삼각수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주의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의 시황 판단했습니다. 코스피 2,350대까지 밀렸습니다. 2,400에서 이제 어제 2,380이었죠. 오늘은 2,350까지 밀려가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큰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